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2000선까지 지금 돌파를 했고요. 현재 2000선 살짝 또 밀려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2000선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700선 안착한 뒤에 7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한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고요. 대형주 쪽으로 잠깐 수급이 갔다가 대형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김없이 코스닥 쪽으로 밀려오는,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아웃퍼폼이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다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종목 상담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수 있고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보관은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각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2000을 생각보다 빨리 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2000 빨리 넘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빨리 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뭐 시장 자체가 이게 원체 이게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시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방 베팅이 안 되죠. 공매도에 대한 금지,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빨리 올라갔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고 이 부분들은 예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간 만큼 비중에 대한 조절, 그리고 분할 매수에 대한 포인트, 이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슈는 오늘 뭐 어떤 부분을 좀 꼽아주시겠어요? 예, 오늘 이슈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저도 2000포인트가 좀 빨리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2000포인트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지수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나 섹터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좀 연장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 쪽과 수소차 쪽 상승을 해주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좀 추가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쪽 섹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 두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정책적인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수소차 쪽과 2차 전지 쪽,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좀 낫겠냐라고 좀 물어보게 된다면,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수소 쪽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특히나 유럽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친환경 자동차 혹은 이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유럽 쪽에는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주가적인 흐름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사항들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거리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1분기 코로나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서울경제 쪽에서 저녁 방송에 좀 출연하면서
삼성 쪽에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게 되면 다 이제 분기보고서가 다 나왔을 거예요. 분기보고서 다 나왔는데 거기에 사업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수주잔고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수주잔고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만약에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라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보시고 매수를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공시를 보면. 그럼 거기에 영업 비밀사항에 상대방이 어딘지에 대한 출처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지 않은 공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향후에 공정 변화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담보를 좀 받았다? 뭐 계속 당분간 장비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온다든가 아니면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눌림목 구간을 이용을 해서 매수에 편입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유럽 쪽에서도 아마 호재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뭐 수소차 이런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들입니다. 삼성 쪽에서 평택의 첫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좀 구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결과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반도체 2030을 좀 발표를 했었죠. 130조대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자막에서 나올 거예요. 화성 쪽에 이어서 두 번째 EUV 노광 장비 부분대 전용 라인을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을 꾸준하게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쪽, 재료 쪽과 소재, 장비 쪽에 있어서의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재용 부회장 부분들이 이 언급이라든가 발언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먹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중국 쪽에 방문을 했었을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1위에 대한 목표를 본격화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화성 쪽에 있어서의 전용 라인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은 21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설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입고를 해야 되고 준비를 좀 차곡차곡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올 연말경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도 실적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장비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오늘 개장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소부장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마 다시 보기로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보기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몇몇 종목군들은 고정적으로 아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을 거예요. 테스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원익 IPS도 좀 말씀을 드렸죠. 원익 그룹사들,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익 그룹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소재면 소재, 장비면 장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익 계열사들은 여전히 좀 꾸준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원익 IPS와 삼성전자 상당히 좀 돈독한 관계예요.
물론 다른 장비사들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각별하게 원익 계열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분 투자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과연 지분 투자 형태나 혹은 뭐 M&A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죠. 그런 종목군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들을 가려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계속 지금 탐방을 다니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런 기업이 될 만한 후보 종목군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월 달에 네페스라는 기업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탐방 노트를 통해서도 다 배포를 해드렸었고, 그런 기업들이 아마 6월 달에 좀 탐방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발굴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IT 쪽 섹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한단 말이죠. 여전히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은 42조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만 하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방 경직은 좀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슈는요, 5G 쪽이에요.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5G 종목군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질문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5G 종목군들이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대부분 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의 손절 라인대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은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에, 즉 올해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중국 쪽과 미국 쪽에 있어서 이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장은 하겠지만 일정한 부분도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정책이에요. 상반기에 몰려서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투자를.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5G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드렸고, 다만 한 종목에 있어서는 사실 물음표예요. RFHIC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 미국 무역 분쟁에서 이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제재 이 부분들 때문에 RFHIC가 주가에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RFHIC는 조금 한 발 빼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삼성 쪽에 있어서 5G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삼성 쪽에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플러스적으로 미국 쪽과 일본 쪽, 중국 쪽 이렇게 함께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즉 내수 쪽에 대한 수출 비중보다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수익을 노려보는, 그리고 손실 중인 분들이라면 일단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힘을 내시고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업종까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좀 간단하게?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소부장 섹터 여전히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회도 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헬스케어 쪽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순환매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못 올랐던 혹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좀 더 반등이 뭐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소부장 쪽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여전히 관심이 좀 많을 거고 장비, 소재, 부품 이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간 만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게 된다라면 항상 개장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죠. 화상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 참고해서 볼만한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감 가는 게 요즘에 안 오른 종목 찾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간다라는 뭐 요즘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저희는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페노션부터 출발을 할까요? 3,550원의 비중 10%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이후에 할인 그룹으로 들어갔죠. 예. 어때요, 요즘에? 페노션이 할인그룹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했던 목적은 할인 쪽에 있어서 수식 계열을 좀 완성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3,55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교적 크게 큰 폭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좀 안전한 그런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4,000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뭐 4,000원 정도로 좀 잡고 4,000원, 5,000원 이렇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좀 그렇게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크게 빠진다고 해서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손절을 고민하거나 뭐 그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목표가만 좀 잘 지켜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잘 지키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097번이면 한국가스공사 3만 원의 비중 30%. 그러니까 이 종목 뭐 그다음에 한전 매력적인 종목이고 지금 제일 안 오르는 섹터잖아요. 네. 근데 하지 말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도 이게 재미없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게 되면 한국전력은 뭐 상당히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 적자까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뭐 경기와 좀 밀접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만 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 아마 매수가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역성장 기조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자산 가치 대비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데 배당이 좀 상당히 인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색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고배당 가치주들이나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가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아차입니다. 28,500원의 비중 30%. 일단 수익성은 지금 있는데 여기도 참 지수 못 따라가죠, 운송장비도. 네, 28,500원에 매수를 해서 약간 좀 수익 중이세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뭐 많은 산업재 쪽 섹터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정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를 하는 듯 했었는데 이게 다시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28,000원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긴 관점으로 좀 볼 건지 아니면은 짧은 관점으로 볼 건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봤다면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부분들은 약 한 31,500원, 34,000원,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보는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정부 정책 쪽으로 쓰여지는 정부 정책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긴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35,000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긴 관점으로 봤다라면 보유 의견,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일단 1차, 2차 분할 매도 타이밍 좀 잡아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ICD 18,850원에 비중 10%. 조금 손실이 있으신데 어떻게 좀 할까요, 운영을? 18,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인데, 자, 우선적으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문기사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A5 아산 공장에 있어서 공장 중단 얘기가 좀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투자를 또 안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서 이거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L7-1 LCD 라인 폐쇄를 하면서 QD 라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30K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기사 소식이 나왔던 게 올해 안으로 LCD 라인을 모두 철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L7-2 라인에 장비를 좀 투입을 하게 되겠죠. 그 장비 투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L7-2 쪽에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QD 쪽에 있어서의 추가 투자, 이 부분들은 L7-1, L7-2 쪽에 장비에 대한 부분들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A5 라인이 좀 남겠죠. 외장 공사만 마무리가 되고 아마 잠깐 좀 보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따라서 아마 공사 재개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ICD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일단 괜찮게 나왔고 2분기 쪽으로 이연되어 있는 그런 실적들이 있어요. 매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특히나 삼성 쪽이죠. LG 쪽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공급을 장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올해 실적을 좋을 거지만 내년도에도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갈 거예요. 투자적인 관점, 사실 이게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15,000원 밑으로 때려 떨어지게 된다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 정도라면. 그러면 충분히 저는 전고점 자리 때 2만 원 넘어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밀리면 좀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D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테카 바이오 이어갑니다. 16,700원에 10%. 손실 큰데요. 예, 16,700원에 50%의 손실이요. 거의. 예. 40%.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보게 되면 12월 17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의 수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12월 달이니까 조만간 이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안정을 이제 찾았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을 거예요. 거의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회사를 까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약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있어서의 반등 타이밍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13,000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3,000원대에서는 조금 손실을 줄이고 나오자라고 하셨고요. 한화솔루션 15,750원의 비중 30%입니다. 구한화 케미칼이죠, 이게. 예. 예. 하나솔루션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15,75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정부 정책적인 그런 수혜가 기대가 된다. 뭐 그러면서 OCI랑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OCI도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윗꼬리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지 못하고 좀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15,750원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비중도 30%시고 정고점 돌파 시도가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리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태양광 업황이 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모멘텀 거리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신재생 에너지, 글쎄요, 과연 한국 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원자력 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격적인 뭔가 이 메리트가 없어요. 전기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쪽에 있어서는 과연 제대로 될까? 그건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좀 긴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IL 사이언스 1915원에 이번 비중이 높네요. 70%. 근데 이제 매수가 부근이긴 해요. 오늘 수익도 잠깐 났었고요. 사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거래도 좀 정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을 보니까 뭐 실적은 뭐 볼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명 솔루션 기업 쪽으로인 것 같은데 스펙 상장을 한 기업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믿지를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1955원에 70%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매수 70%까지 매수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를 좀 잘 아시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이걸 70%까지 매수를 하실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도 거의 뭐 안 나고 있는 건 1% 내외의 손실 번역이니까 조금 수익이 나면 한 2,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해 나가면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힘스 15,300원에 비중은 20%. 힘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종목 같아요. 네. 수익 많이 나셨네요. 그렇죠. 수익도 많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힘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15,00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다라면 저는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5,000원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대성 파인텍입니다. 1,700원에 비중은 10%. 이분도 수익 많이 나셨네요. 예, 대성 파인텍도 지금 손실이군요. 손실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예. 1,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참 매도하실 수 있던 기회였었는데, 있는데, 예, 네. 일단
오늘 보니까 그린 뉴딜 정책 뭐 요 부분들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기업에 있어서 뭐 볼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딱 지금 BPS 가격 그 정도 가격에 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좀 아쉽게 갭상승 출발해서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좀 더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고요. 일단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파인텍 듣고 왔습니다. 웰크론 6,870원에 10%. 여기가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으로 엮여서 한동안 올라가다가 대북 관련으로 엮였다가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엮여서 예.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이게 그 마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좀 움직였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은 나와주진 않았네요. 보니까 잠깐 좀 실적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업 적자네요. 이익도 적자고요. 그럼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지금 이게 뒤풀이 파동이 꽤나 이게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요 기술적인 반등을 먹기 위해서 매수를 좀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점은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저점은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거 6,400원, 6,500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저는 이거 6,000원 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6,5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 6,500원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손실이니까 7,000원대 초반 자리 때 7,200원, 7,100원 뭐 그 위로는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보자는 의견 드리고 싶으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오히려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갈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탔죠. 네, 일단 언택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전자결제 쪽에 있어서 대장주예요. 42,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내일 정도에 이거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줘야 돼요. 사실 내일 그 출연하면서 내일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거기서 전자결제 쪽을 한번 할까 아니면 헬스케어 쪽을 할까 하다 그냥 헬스케어 쪽으로 한 거거든요. 전자결제 쪽도 내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일단 4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42,300원에. 저점 자리 때 깨지면은 안 될 거예요. 저점 자리 깨지면 안 되니까 47,000원짜리 때겠네요. 그 자리 때 깨지게 되면 더 쉬어간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고 내일 반등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저는 반등 내일 정도 타이밍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움직임이 좀 나와서 53,000원대 정도 위로 올라서게 된다라면 일정한 부분들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해놓고 6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이게 차익을 못한 게 좀 아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3,000원 정도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화학 들어와 있어요. 9,400원에 비중 15%. 여기도 주가 변동성이 상당한 기업이죠. 예, 코스모화학이 9,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5%예요. 코스모화학 IR을 좀 다녀왔었어요. 다녀왔었는데 저는 큰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못 느꼈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올해 부분들에 있어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돼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자리대 1,500원, 1,400원 이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 그냥 정고점 자리대 14,000원, 1,400원이죠. 1,400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분할로 차익을 해 나가면서 보는 전략. 뭐 1차는 14,000원, 아니 1,400원, 500원 요때 2차는 한 12,500원 정도 좀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01.64인데 동시호가에선 1998입니다. 지금 살짝 상승폭이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동시호가 내에서는 좀 등락이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장중 고점 2003까지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1993 상승폭 줄였을 때고요. 2000선이 사수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60에서 2000 사이는 지금 한 번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약간 2000선 안착도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네요. 예, 외국인이 지금 팔던 물량들이 오늘 종일 많지가 않았는데 어제 이어서 결국에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도 들어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 매수 지금 확인이 되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 줍니다. 그리고 기관 3,306억 원 여전히 팝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갈팡질팡하긴 하는데 5만 원은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83,000원대 같이 안 움직여요, 요즘에. 삼성전자 오르면 SK하이닉스 좀 빠지고 같이 올라가주는 날도 있지만 요즘에는 무조건적으로 두 기업이 커플링 되진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1만 원, 60만 원 어제 터치한 뒤에 오늘 61만 원대까지 올라오고요. 네이버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모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LG생건, 현대차 정말 소폭씩 두 호가, 한 호가씩 이렇게 빠지면서 안타깝게 좀 마무리가 되고요. LG화학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잘 달리네요. 716, 1% 급등.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견조합니다. 흐름 자체가. 크게 밀리거나 하는 흐름이 오전 지나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강하게 지금 714포인트대를 지지선으로 잡고 지금 밀리지 않고 14에서 16 사이를 지금 계속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고요, 기관 팔고. 오늘은 양시장의 수급이 같습니다. 개인, 외국인 동반 매수, 기관 매도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HLB가 10만 원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HLB는 최근 한 11만 원 후반대까지 급등했다가 또 빠져내려왔다가 다시금 10만 원 회복. 계속해서 10만 원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요. 시젠 며칠 동안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죠. 백신 얘기 나오면 진단키트, 진단시약 관련해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많이 빠졌다고 판단은 한 걸까요?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는 급등하지만 펄어비스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최근에 뭐 다들 오를 때 못 오르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상승 하락 계속해서 좀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KMW 5G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양회 개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또 밀렸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빠지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상승폭 컸던 종목들 장 후반에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네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첨보 이런 종목들 상승폭 다 줄이거나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이 끝이 났고요. 지수가 정리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시장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세죠.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정부 정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탄력도는 좀 상당히 좋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이 좀 쌓이는 그런 구간들로 좀 돌아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최근에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3분의 1째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제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은 순환매가 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차별화로 이어져 버리게 되면 시장은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섹터는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소부장을 좀 비롯해서 5G라든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쪽 2차 전지 이런 쪽에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는 쪽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초보분들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갖고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정부에서 뭘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확정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뉴스가 나왔을 때 딱 그 종목을 봤을 때 많이 올라가 있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내일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제가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아니면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섹터들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를 이제 정리할게요. 지수가 2000선을 조금 이탈을 하네요. 장 후반에 지금 동시효과에서 이게 이탈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0.44%. 그리고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1%, 코스닥 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716.02포인트 마감됐고요. 환율 오늘 종일 큰 움직임 없었는데 마찬가지네요. 60전 올랐습니다. 1230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23,250원에 비중이 조금 높아요. 확실히 제약바이오 담으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높게 가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제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23,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다가 조정을 좀 받고서 오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내일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이게 단기적인 이슈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상승했을까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마 돌파 시도는 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T 쪽 섹터 경기 민감주들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며칠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러한 타이밍을 좀 이용을 해서 저는 이만큼 매수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스코넥 2,660원에 여긴 또 비중이 적습니다. 5%.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기업에 어느 정도 투자할 때 그 퍼센테이지를 나누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좀 판단이 좀 다른 부분들이 예. 저는 확실히 이것저것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비중을 좀 과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종목의 수를 압축해서 하는 거, 뭐 그 정도를 좀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많게 하게 되면
50% 이상 매수를 하기도 하는 전략인데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 천천히. 분할로 이제 모아가겠죠. 서서히 긴 관점으로 보고. 근데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2,660원에 좀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를 좀 가지고 계세요.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우선 박스 권역이에요. 고정 권역대가 2,350원, 저점 자리대가 한 1,9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2,350원 자리대 넘어서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밀리게 된다라면 저는 한 1,600원 언저리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지금 일자리 관련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슈와 테마성이 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반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900원짜리 때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이 5%니까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2,400원, 2,500원 그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말씀해 주셨습니다. SK텔레콤 매수 여부를 여쭤보셨어요.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신 것 같고요. 뭐 통신주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뭐 가장 큰 종목을 사는 게 어떠냐, 안전하게 가자 이런 심리가 크잖아요. 예, SK텔레콤을 매수 여부를 좀 물어보시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일단 많이 줘요. 은행의 이자가 1%가 안 되죠. 이제 제로금리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작년 19년도에 4% 줬어요. 그럼 올해도 충분히 4%대는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공시를 한번 좀 봐야 돼요. 공시를 좀 보게 되면 4월달, 3월달 이럴 때 쭉 보세요. 한번 3월달에 그러면 임원 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의 보유 상황 보고서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싸니까 임원들이 산 거예요, 주식을. 그렇다는 얘기는 임원들이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라면 이 주식 정말 싸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임원들까지 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괜찮게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5G로 넘어갈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통신사 쪽에서. 그럼 지출은 많겠지만 구축을 해놓고 나게 되면 수익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SK텔레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조산업 32,300원의 비중 30%. 참치죠? 네. 예. 3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보니까 하락 추세대를 뚫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비중이 30%세요. 아마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거래량 자체가 좀 너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과거 2013년도에 저점을 깼다가 올라왔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반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 35,000원에서 38,000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의 여력은 좀 있어 보이니까 긴 관점으로는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소프트 들어와 있어요. 여기 역시 이번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언택트 관련해서 3,56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본 분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데요. 예. 예.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이 나 계세요. 예.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수익을 더 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측 매도를 하거나 확인 매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이거 7,770원이 고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못한 게 참 아쉬울 거예요. 반등이 나오다가 그 자리대 상승을 끝내고 나서 이제 시세 흐름들이 마무리가 돼도
매도를 못한 부분들이 아마 속이 쓰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즐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00% 정도의 수익 중이세요. 그죠? 그러면 원금을 빼세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만큼 내 원금만큼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계속 얼마가 갈지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봉상 5주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든가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21선이 깨지게 되면 아마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원금을 일단 회수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금 회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